인성을 우선으로 본다라는 거, 그건 좀 의아해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결 분석, 그 다음에 경쟁률 분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그 분석을 전에 미리 이제 살펴보다가 굉장한 역변, 변동 이런 걸 발견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2018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교과 전형이 사실상 이제 2018년도에는 사실상 교과 전형이 없었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전공 우수자 전형이라는 이쪽이 좀 더 내신 많이 보는 학종, 이쪽이 좀 내신 덜 보는 학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면서 어떤 변동이 일어났냐면 2018학년도 거는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자, 2019년 거 볼게요. 자, 이때 교과 우수자 전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학종으로 두고 전공 우수자 전형이 폐지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간 시기에 제가 브리핑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내신 입결을 올리겠다는 뜻이다. 이전에 없었던 교과 전형이 생겼는데 그나마도 내신을 덜 반영하던 전공 우수자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학교가 내신이 더 좋은 애들을 선발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이거를 입시를 한 학생들은 실패에 가깝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너무 높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좋았다면 실패고 합격했다면 당연히 성공이지만 보시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46대 1 정도고요. 학생부 교과와 학종으로 나누니 교과 전형이 기존에 없었던 걸 싹 다 흡수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없던 전형이 생겼는데 경쟁률이 9.4. 게다가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5대 1이었는데 2배로 경쟁률이 점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학기 자체에서의 입학 사정 업무는 매우 성공했고 학생들은 높아진 경쟁률에 매우 놀랐겠죠. 자, 교과 우수자 전형의 각각의 경쟁률 현황을 지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서가기의 모집 요강인데 제가 이제 교과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최저 학력 기준은 2등급 한 6 이내를 요구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하려고 6.0 이내라고 해놨습니다. 이 독특한 점은 예전에는 가나 이쪽에 인문계열에서 됐는데 가가 안 되고 과탐도 안 된다는 거, 인문계열은 오로지 인문과를 봐라, 자연계열은 수학 나가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국영수 내에서 이 함육을 맞추는 걸 좀 더 권장을 하긴 하는데요. 모집 요강은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간결하고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물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언급이 돼 있어요. 이 학교가 입학 사정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서가기가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한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떴죠. 10년 전에 서가기를 물어보는 학생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문의자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합격자 입결도 2점대 초반입니다. 엄청 높죠. 네, 그 다음에 학종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살펴볼게요. 학종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3배수 선발에 그다음 면접 30%를 반영하는 학종 기본형인데 그 독특한 점은 뭐 이제 서류평가의 성적 우수자 중에서 인성을 우선으로 본다라는 거, 그건 좀 의아해요. 인성은 사실 되게 채점 매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인성을 맨 우위로 둔다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성을 서류로서 평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출결. 왜냐하면 성실성까지는 수치적으로 성실성을 채점하려면 이 학생이 성실하다라는 비교과 언급 외에 교과라든가 전체적인 역량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출석했는지 무단이 없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학종이고 최저는 없어요. 자소서의 반영 비중은 꽤 있는 편입니다.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3등급 대 학생들을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많이 보내는데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까지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19년에 경쟁률이 어땠는지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명밖에 선발하지 않아서 제가 크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를 쓸 거라면 저라면 뭐 국민대라든가 숭실대의 소프트웨어 전형을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실제로 10명밖에 안 되면 추합도 한두 명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아예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서가기에서 사실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형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특성화구조 재직자 전형을 180명, 168명 선발한다 그랬죠? 그 전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일반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재직자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시면은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잠깐 보면 논술 전형은 교과가 30% 반영되고 논술이 70% 반영되고요. 자연계열은 그냥 수학을 잘 풀면 된다. 인문계열은 인문사회과학, 통합교과를 잘 풀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 시간은 100분인데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길게 늘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짧게 쓰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수학은 정말 답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반드시 써야 되는 그 수식만 쓰면 다 합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쟁률 다시 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있는 건 2019학년도 수시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이때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2배로 뻥튀기가 됐다. 기억하시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작년도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이었고 경쟁률 10대를 무조건 넘길 것이다. 자, 교과학사 전형의 경쟁률 한번 살펴봅시다. 학과별 경쟁률. 자, 이거 교과학사 전형이에요. 교과학사 전형에서 특별히 높았던 건 건설시스템공학과.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요. 원래 건설시스템공학과는 인기학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낮춰준다고 오히려 몰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자료는 이 입시를 할 때는 2018년 자료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몰린 학과를 오히려 한번 좀 주시해서 보시는 것도 입시에서는 좀 좋은 전략입니다. 보통 뚫린 학과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입시가 되면은 이렇게 경쟁률 높았던 학과에 실제로 못 밀어 넣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통계적인 분석을 많이 해드리죠. 자, 그럼 어떻게 제가 얘기하겠어요? 여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한번 공략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4명밖에 안 뽑으면 또 제가 지원 잘 안 시킵니다. 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019년 버전입니다. 2019년 버전이 어떤가요? 네, 신소재 공학과가 갑자기 너무 올랐죠. 그 다음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도 갑자기 너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오른 학과들은 오히려 올해는 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좀 주시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을 좀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작년에 낮았으니까 올해는 반드시 높을 거야 라든가 작년에 높았으니까 올해 반드시 낮을 거야 라든가 작년에 높았으니까 올해도 높겠지라든가 이렇게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영어영문학과 인원수 너무 많이 줄였어요. 행정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올해 좀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잘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술경 전형의 경쟁률은 의외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안경광학과가 좀 인기가 없는 거 말고는 나머지 다 40대에서 50대 사이 정도고 특별히 어느 학과가 뚫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술 전형은 충원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충원을 노리시기보다는 여기는 학종을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교과를 쓰시는 게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입결은 인문계열이 계열평균 한 2.39, 자연계열은 2.47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안경공학과나 안경광학과는 각각 2.8, 3.39 정도로 좀 비인기학과는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시 경쟁률을 분석해 봤는데요. 제가 좀 요새 피드백 많이 받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런 피드백 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학부모님들이세요. 근데 학생들은 뭐 말이 빨라도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학원장님들도 좀 말이 좀 빠른 건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빨라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학부모님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대의 사람의 모든 니즈를 맞추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말이 빠르거나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꼭 회사로 문의를 주셔서 1대1로 전략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할게요.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은 기본 강의고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 브리핑에 반드시 학생의 상황이 부합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센터에서 좀 조율을 받아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서울과학이대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다른 대학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